엄마 아빠들의 요즘 세상 따라잡기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이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두 사진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잘 찍힌 사진일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사진은 어떠실까요? 자,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이 누가 봐도 더 선명하고 보기에도 잘 나와 있는 사진 같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제가 사진들을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린 이유는요,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같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인들이나 가족분들, 특히나 우리 자제분들이 봤을 때 간혹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엄마 사진 찍지 마, 엄마 사진 이렇게 찍었어, 엄마 또 이렇게 찍었어,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들고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들고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자,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평생 사용 가능하신 중요한 꿀팁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는 실력보다는 카메라에서 이 설정들 몇 가지만 바꿔줘도 꽤나 괜찮은 사진들을 건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곧 3월이 다가오면 입학하는 아들, 딸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고, 날 풀리면 가족여행 가시거나 사진 찍으실 때 멋지고 잘 나온 사진들 소장하고 계시면 좋잖아요. 잘 배워두시면 우리 엄마한테 사진 찍어달라 그래야지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게 잘 찍어,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시리즈로 나올 것 같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열심히 사진을 촬영하셨는데 못 찍었다는 소리 들으면 되게 속상해요. 저도 속상하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제 사진을 찍어주시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자, 각도도 각도지만 이 찍으려고 하는 대상에 초점이 나갔어요. 흔들리는 사진들 꽤 있으시겠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 알려드릴 테니까 휴대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설정을 일단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보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초점이 얼마나 잘 맞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초점입니다. 이 초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사람이나 사물의 주의가, 포커스가 딱 집중되는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초점을 맞추고 찍냐 안 맞추고 찍느냐 굉장히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첫 번째, 일단 관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자, 사진 두 가지 올라갈 건데 굉장히 맛있는 음식 사진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는 앞에 있는 사물이 아니라 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멀리 찍은 게 아님에도 사진이 흐리게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초점의 기본 원리인데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옛날에 필름 카메라나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카메라까지는 그 성능까지는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걸 스마트폰에 옮겨놨다, 그래서 심플화 해놨다 라고, 단순화 시켜놨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점이에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실 거거든요. 자, 초점만 잘 맞춰도요, 사진을 못 찍는 소리는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을 때 움직이시다 보면 초점이 바로 흐려지거나 다시 다른 사물에 맞춰질 때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터치한 대상에 잠금 아이콘이 떠요. 여기 보면 자물쇠 있죠? 자, 이 아이콘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한 번 맞춰놓은 초점이 계속 가 있고요, 변하지 않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두 번째, 밝기예요. 자, 초점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밝기까지 차이가 나지? 라는 게 있으실 수가 있죠. 그럼 바로 대상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밝은 부분에 있는 대상을 터치했을 때는 이미 주위가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겠죠. 근데 어두운 부분에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얘가 어두운데 잘 보여야 되잖아요. 초점이, 포커스가 잡아줘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밝기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화면을 터치하면 이 해 모양이 뜨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 옆으로 흰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갤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왼쪽을 보시면 밝기가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두워지고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밝아집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시면 밝아지고요, 아래로 내리시면 어두워집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즘에는 사람을 찍을 때 더 전문가스럽게 더 인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물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갤럭시에도 이 기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폰에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대상을 확실하게 포커싱 해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를 찍은 거야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상을 제외한 주변에 아웃 포커싱을 처리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이 포커싱이라는 건 집중을 한다는 걸 뜻한다고 말씀드렸고, 초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초점을 아웃 포커싱 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주변은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 용어들을 알고 나시면 스마트폰 카메라에 왜 이런 기능들이 생겼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왜 인물 사진인지, 왜 인물 모드인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인물 모드로 설정을 바꿔서 촬영을 하면 조금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물 모드를 찍기에는 이 대상이 너무 가까워서 카메라와 좀 더 떨어져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주변을 날리고 얘만 딱 도드라지게 찍고 싶거나 음식 또는 사람 하나에 집중해서 찍고 싶다면 이 인물 모드를 활용해 주시면 멋진 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요, 음식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또 하는 다른 이제 프로젝트, 신사고찰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맛집 사진들을 찍을 때 이 인물 사진을 오히려 저는 음식 사진에 대입해서 찍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클로즈업 딱 해놓고 배경을 날려버리면 이 음식만 딱 도드라져 보이고 만약에 여러 음식들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랬을 때 오늘 메인 포커스는 육전이야. 딱 이랬으면 육전이 가운데에 딱 두시고 멀리 떨어지시면 육전을 둘러싼 다른 음식들은 뿌옇게 보이면서 가운데 육전이 빠방 나 육전 이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음식으로도 저는 많이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꽃 사진들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찍을 때도 진짜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제가 요 사진은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지고 바깥에 강이 보이는 요거, 근데 포커싱을 나무에다가 잡아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저희 조피디님한테 전달해 놓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웃포커싱 이렇게 쓰시는구나. 인물 모드를 이렇게 쓰면 되게 이렇게 분위기 있는 사진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거 뭘까? 그리고 저희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이 인스타그램에는 사진 잘 찍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진을 전문으로 찍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양산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이분들이 강조하는 건 이 구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특히나 아버지들 젊으실 때 필름 카메라 많이 다뤄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이 정말 천지 차이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카메라를 세워도 보고 눕혀도 봤지만 결과물이 매번 만족스럽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100%예요. 이 설정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먼저 갤럭시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메라의 톱니바퀴 모양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메뉴에서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카메라 화면 돌아가시면 그 전에 없었던 선이 하나 딱 보이실 거예요. 이게 수평을 맞춰주는 선입니다. 자, 베스트 샷이라고 써진 불투명한 동그라미를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요 구멍에 딱 이렇게 맞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찍어주는 게 베스트 샷이라는 건데 사람마다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각도는 다 달라요. 하지만 적어도 탑재되어 있는 이 카메라 기능에서 여태까지 데이터들을 수집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들 수집해보니까 이렇게 찍는 게 가장 이 구도에서 멋있게 이쁘게 나올 수 있어, 좋게 나올 수 있어 라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맞춰서 찍으시면 구도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마 저희가 이거를 시리즈물로 몇 개를 더 보여드릴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갤럭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의 기능, 이건 아이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는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리드라고 해서 화면에 분할선을 그려놓고 그걸로 구도를 잡는, 갤럭시 같은 경우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구도를 잡는 방법 되게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 인스타그램에서 전문가분들이 올려놓으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고 어머니 아버지들께 심화학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이 익숙해지셨어요. 그럴 때도 됐어, 그쵸? 그래서 손가락으로 2점 잡아서 벌리면 확대되고 2점 잡아서 줄이면 축소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세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찍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맞잖아. 그리고 귀찮잖아요. 그럴 수 있어서 여기에는 카메라에는 아이폰, 갤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확대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움직이시면 확대하고 줄이고 확대하고 줄이고가 가능합니다. 자, 사진 모드에 보면 숫자 0.5, 1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숫자는 배경의 크기와 배율을 의미를 합니다. 숫자 1이 그냥 기본 모드예요. 축소도 하지 않았고 확대도 하지 않은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리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0.5는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즉 0.5배수로 축소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더 이렇게 앞으로 당기니까 더 넓게
보여질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광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의 광각은 아니지만 1에서 더 0.5로 낮추면 더 뒤로 가서 찍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요, 2로 되어 있는 건 2배 확대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손가락으로도 줌인 줌아웃 가능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돌려서 쓰시면 훨씬 편하게 줌인, 줌아웃, 확대, 축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능은 타이머 기능이에요. 자, 타이머가 뭐야? 말 그대로 타임. 우리 그 어머니나 아버지들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타이머 많이 쓰셨잖아요. 이 타이머가 핸드폰에도 들어가 있어요. 즉,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입학식, 졸업식 뭐 이렇게 할 때 혹은 셀카를 찍는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꼭 맡겨서 촬영을 부탁해야 될 경우들이 있죠. 자, 근데 촬영된 사진을 보면 간혹 좀 이상하게 찍혔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찍는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찍어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 내심 찍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할 걸, 이런 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삼각대, 셀카봉, 거치대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어딘가에다가 거치를 해놓고 멀리서 이제 찍으려고 한다라면 누가 가서 딱 누르고 띄워가지고 찍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누르자마자 바로 찍히는 게 지금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지만 우리가 타이머 기능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3초, 7초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스마트폰에는 예전부터 이 카메라 기능에 타이머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실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면 볼까요? 카메라 화면 보니까 시계의 시침과 비슷한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아이콘을 누르셔서 자, 보면 숫자가 써 있어요. 2, 5, 10 이렇게 써 있죠. 자, 보면 2를 누르면 2초 후에 찍을게, 5를 누르면 5초 후에 찍을게, 10을 누르면 10초 후에 찍을게. 오프는 뭐예요? 아니, 나는 그 타이머 기능을 쓰지 않을 거야가 되겠죠. 자, 이 시간이 바로 초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초를 누르시면 2초가 생각보다 짧거든요. 그래서 5초를 눌러 놓으시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찰칵 소리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초심이 돌아가니까, 시간이 돌아가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셔야 되는 것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막 흔들렸거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초점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밝기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죠. 밝기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찍었을 때 쓸 수 있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은 편집에서도 바꿔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찍을 때 좀 이렇게 찍어 놓으면 조금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 잡고 뭐 하냐면 내가 찍어 놓은 사진 편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러기엔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때 잘 조절해서 찍으시면 한 번에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밝기에 대한 말씀 드렸고, 세 번째는 구도에 대한 말씀 드렸죠. 구도는 조금 더 우리가 심화 학습이 좀 필요해요. 기본으로 어떻게 구도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구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화 학습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인물 모드 그리고 타이머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좀 알고 진행을 하셔도 카메라 이렇게 당겼다가 미러도 보고 가까이도 해보고 뒤집어도 찍어보고 해보다 보면 재미난 사진들을 되게 많이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니까요. 번외로 추가적인 꿀팁 말씀드리면 피사체에 따라서 각도를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찍히는 대상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을 보시면 카메라 렌즈가 항상 위에 있어. 그래서 항상 대상을 촬영하실 때 눈높이에 맞춰서 찍어주시는 게 가장 안정감 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 위보다 높게 들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대상의 비율이 위는 크고 아래는 작은 가분수로 찍힙니다. 그래서 아드님 따님들이 꼭 어머니 아버지들 찍어주신 사진을 만족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다리가 짧게 나와.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늘려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님들이 다리를 길게 찍어야 되니까 바로 눈높이에 맞춘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유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배에다 놓고 찍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들 사진 찍어줄게, 딸 사진 찍어줄게,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는 순간 전신 사진은 추파춥스처럼 이렇게 머리만 크고 이렇게 되는 사진이 된다. 근데 밑으로 내려서 혹은 배꼽 위치까지 놓고 얘를 이렇게 찍어주게 된다면 좀 더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카메라 찍으실 때 렌즈 좀 닦아주세요. 렌즈 보면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렌즈를 닦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거든. 왜냐면 사진 찍을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아. 근데 자식분들을 찍어드릴 때는 좀 그렇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꽃사진, 나무 사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찍으실 때 뿌옇게 번져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사진은 깔끔해야 되거든. 모든 그림도 깔끔해야 되지만 사진도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번짐이 너무 심하고 흐리다면 렌즈가 더러워졌을 확률이 있는 거니까 잘 닦아서 촬영하시면 깔끔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카메라 관련돼서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오늘은 가장 기초 중에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꽃사진, 풍경사진, 낚시사진, 여행사진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가족사진들도 좀 이렇게 해서 이쁘게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아드님들, 따님들이 갖고 계신 어플로 찍으면 더 이쁘고 더 멋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한 2% 들어갔을 거예요. 2%만 들어가도 바나나 우유인데 내 얼굴이 다 보정해서 2%만 들어가도 나거든. 보정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눈가에 주름이 점점 자글자글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으면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찍는 사진으로 어플로 사진을 찍어보면 주름이 없어. 턱이 뾰족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질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 카메라 어플로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잘 나올 수 있는 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오늘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벚꽃 필 때 이럴 때 어떻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 저희 엄마나야에서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요즘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아시면 좋을 정보들을 준비해 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